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푸는 겁니다. 공식으로 풀지는 않습니다. 자, 표시 다 했나요? 와. 네. 아직 지금 방금 있었어. 요거 기울기가 뭐야? 몰랐나요? 아니요, 기울기. 기울기는 그죠. 그래서요, 요거 속도 분할형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가네요. 맞아? 그래서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이거하고 더해요. 이게 공식이에요. 네. 한 번에 맨날 기억이 안 나고 EAS는 박태가. V 자, 간거리 구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일 때.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등가속도 운동일 때요. 요만큼 속도가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 자, 그랬을 때 기울기는 가속도이고 면적은 간거리이다. 그쵸? 그리고 t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는 항상 at만큼 변해. 늘어도 그만큼, 줄어도 그만큼. 됐죠? 그래서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더하면 돼요. 이런 얘기예요. 그쵸? 자, 간거리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하래요. 그쵸? 그래서 공식 자체가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니까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으로 하면 되지만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잘라서 이렇게 구하죠. 됐죠? 이때 얘가 뭐죠? 이게 뭐죠? 그 평균 속도. 평균 속도죠. 됐죠? 그래서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돼요. 원래 평균 속도 구하는 식은요. 뭐였어요? 평균 속도 구하는 식은 총 걸린 시간으로 뭘 나누는 거야? 변이요. 속도잖아요. 그래서 변이 나누시는 건데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평균 속도를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이게 등가속도에서는 좀 편안하게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이었어. 알겠어? 이건 등가속도일 때만 평균 속도 이렇게 구해. 등가속도가 아닐 때는 원래 방법 이걸로 구하는 게 맞아. 맞죠?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으로 구하는 게 맞습니다. 됐죠? 이 세 가지 공식은 여러분들이 양심상 외우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요? 자연학화에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떨어져도 되고요.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떨어져도 중력만 받고 떨어지면 모든 운동을 다 자율학화라고 합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떨어지는 운동을 할 겁니다. 이때 가속도는 뭐예요?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래프 그립시다. 주구장창. 됐어? 주구장창. 자, 저거 3초까지 그릴게요. 숫자 집어넣으시고 중력 가속도는 10입니다. 3초 동안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집어넣자. 면적에도 세로에도 넣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보죠. 야 이씨 자유낙하야 이 새끼야. 언니 자유낙하 처음 속도 0. 이 새끼 낙수 쳐먹나. 나시 안 하는. 뭐야 잠깐 치워봐. 그렇지. 자연학화가 떨어지는 그렇죠. 와 진짜 유레카 알아버렸어. 떨어지는 거예요. 자유낙하 떨어지는 거라는 거 오늘 알았어 우리가. 3초일 때까지
늘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넣어봤는데 그거야? 뒤지냐? 다 써요? 다 써요. 예쁘게 내고 싶어. 네가 예쁘게 그려봤자지 새끼야. 씨. 자, 그 다음에 자유낙하 등가속도니까 이 공식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됐죠? 자유낙하로 공식 변형하면 어떻게 됐지? 세 가지 그대로 자유낙하에 맞춰서 바꿔. 될 수 있으면 옆에 있는 거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야지. 하유라. 자, 그래서 보시면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자유낙하는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1초일 때 속도가 10이고요, 2초일 때 속도 20이고요, 3초일 때 속도 30입니다. 1초당 속도가 10씩 빨라지니까, 그쵸? 자, 이때 낙하거리요. 1초 동안 낙하거리 얼마? 5. 1초에서 2초까지 더 간 거리 얼마? 15. 이거 얼마? 25. 그래서 패턴 1, 4, 5, 7, 9. 알겠습니까? 이 패턴으로 늘어난다. 외울만하다고 그랬어요. 외우십시오. 자, 그랬을 때 지금 내가 그린 이 그래프는 몇 킬로짜리 그린 거야? 1kg 떨어뜨릴 때야? 10kg 떨어뜨릴 때야? 그쵸? 상관없죠? 자유낙하할 때는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이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울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요. 외우시라고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자유낙하 공식으로 바꾸면요. 첫 번째, 나중 속도는 뭐다? 불러. GT다. 두 번째, 낙하거리는 S가 아니고 H로 쓰는 습관이 있는데 네 맘대로 그냥 S로 써도 모방은 해. 됐지? 네. 자, 그래서 보시면 H는 뭡니까? 2분의 1 GT 제곱이에요. 됐죠? 자, 근데 이 두 개를 시간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됐죠? 낙하한데 걸린 시간은요, 낙하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눠버리면 돼요. 맞죠? 그래서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20이야. 몇 초 걸렸어? 2초.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가 30루트 3이야. 몇 초 걸렸어? 3루트 3초. 맞아요?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20이라면 중력과 속도 10으로 나눠버리면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쵸? 그래서 속력을 주고 낙하 시간을 물어볼 땐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근데 속력을 준 게 아니고요. 낙하 거리를 줘요. 얘 20m 낙하했어. 몇 초 걸렸어? 이런 것도 묻잖아요. 낙하 거리 주고 시간을 물어보면 시간으로 정리해서 t는 불러 루트 g분의 2h로 해결해도 되는 거죠. 정신 차리자. 그래서 루트 10 곱하기 2 곱하기 20이니까 낙하하는데 2초 걸렸구나. 이런 거 우리가 해결한단 말이야. 현수대? 네. 세 번째요. 불러. EGH는 뭐야? V제곱. 됐죠? 네. 그래서 낙하한 높이를 주고 시간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낙하한 높이를 주고 속력을 물어보면 20m 낙하했을 때 여기 왔을 때 속력 얼마게? 대신에 낙하 거리는 줬는데 시간을 안 줬잖아요. 그랬을 때 20m 낙하한 후에 속력은 보이세요? V는 어떻게 하면 돼? 루트 EGH 안에 집어넣으면 돼. 그쵸? 자, 그러니까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20이기 때문에 20m 낙하했을 때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 20이에요. 이런 거 한다고요. 됐죠? 그래서 공식을 살아있는 상태로 막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꼬맹아 똑바로 던져 올려. 멋진 말. 연직 상반 운동. 언제까지 올라가?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나중 속도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나중 속도가 0 될 때까지 갈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던진 속도 20이에요. 됐죠? 그래프 그려. 연직 상반 운동이야. 이제 똥을 좀 가릴 때가 됐지? 그렇죠. 이제 사람 대가 늘 수 있는 숫자들 넣어봐. 몇 초 동안 2초 동안 아니 올라가겠죠. 몇 초 동안인지 자기가 알죠.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가는 거니까. 그쵸? 자, 공식도요. 바꿔서 연직상
맞나? 이씨 나이 처먹은 새끼가 자, 중력과 속도는 그냥 G로 써도 돼. 근데 현수야, 운동 방향이 플러스면 중력과 속도 방향은 뭘까요? 그죠? 자, 얘는요, 처음 속도는 있고 나중 속도가 없죠? 네. 그죠? 그러니까 나중 속도에 해당되는 이 항이 다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넣는 거죠. 근데 얘는 올라갈 때 중력 가속도를 우리는 마이너스 G로 잡는 게 맞다. 그렇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겼으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해보셔야 횟수가 줄어들어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십시오. 자, 보시면 맨 처음에 20의 속도로 던졌으니까 V, T, 20에서 일정하게 줄어들어. 자, 그래서 보시면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가속도가 마이너스 쪽으로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G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20이었으니까 속도가 0 될 때까지 2초 걸려. 이거 간거리 얼마야? 22. 되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공식이요. 나중 속도 0이라서요. 얘는 예쁘게 고치면 처음 속도는 GT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처음 속도가 20이야. 그러니까 중력과 속도 10이야. 얘 2초 동안 올라가. 자명해. 납득하니?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얘가 올라간 높이 H는요. V0 T 불러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살아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G인데 처음 속도만 나올 때도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둘 다 양쪽에 마이너스 띄어요. 2GH는 처음 속도의 제곱입니다. 됐어? 그래서 처음 속도를 보면 몇 미터까지 올라갈지를 미리 알 수 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야. 네. 1번은 그냥 GT예요. 몇 번? 1번은 GT. 1번 공식은요. 얘만 살아있죠. 됐어? 얘 GT죠. 처음 속도. 됐어? 얘는요. 사실은 0은 V0 마이너스 GT라서요. 요거 이해한 거예요. 네, 그렇게 쓴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썼어요. 예뻐 보이려고.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꼬맹아, 나 하나 물어볼게. 똑같이 됐어. 연직으로 움직여요. 연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중력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수직이라고 안 합니다. 연직이라고 합니다.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자, 이때 내려갈 때는 왜 빨라져? 올라갈 때는 왜 느려져? 말해. 가속도를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운동 방향과 가속도 구하는 식 A는 뭡니까? 네. M분의 F죠. 그러니까 가속도 방향은 어디서 왔어요? 힘 방향에서 왔어요. 됐어? 그래서 힘의 방향을 보시는데 얘는 맨 처음에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얘가 받는 중력이란 힘의 방향이 어때요? 같아요. 같은 방향으로 힘 받으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생각을 넣어. 얘는요, 물체가 가는 동안 힘 받아요. 근데 힘의 방향, 물체의 운동 방향과 뭡니까? 반대죠. 됐어? 그래서 느려지는데 이때 이 힘이 중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중력 가속도만큼씩 빨라지는 거고요. 그죠? 얘는 중력 가속도만큼씩 뭐 해지는 거야? 느려지는 겁니다. 반대 방향이니까. 납득해요? 오케이. 얘 등가속도 맞아요? 네. 왜요? 얘 왜 등가속도입니까? 그러니까 왜 가속도가 일정합니까? 힘의 방향이 안 바뀌니까 가속도 방향 안 바뀌어. 근데 가속도라고 하는 건 방향도 갖는 값이고 뭐도 가져? 크기도 가져. 둘 다 안 변해야 등가속도야. 자, 얘가 움직이는 내내요. 어디에 있던 힘 방향은 안 바뀌었어요. 그쵸? 그래서 가속도 방향 안 바뀝니다. 또 얘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힘의 크기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어요. 항상 아래쪽으로 mg라는 중력 받잖아요. 됐어? 그래서 힘의 크기도 힘의 방향도 안 바뀌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야. 등가속도야. 납득하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체 똑바로 올라가서 속력 0 됐다가 다시 떨어질 거야. 올라갔다 떨어져. 됐어? 올라가는 운동은 연직상반이지만 올라갔다 떨어지면 무슨 운동이라고 해? 연직 운동이야.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올라가는 것과 떨어지는 걸 합해서 우린 연직 운동이라고 해. 알겠지? 자, 똑바로 공이 올라갔다가 똑바로 떨어져요.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연직 운동이라고 해요. 20으로 던졌더니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됐어. 그 높이까지 내려옵니다. 됐죠? 이거 그래프. 또 네, 속도 그래프 그리시는 거죠. 시간 속도 그래프. 여러분들이 어려워요가 싹 다 이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운동. 근데 그냥 이거 연장해도 되죠. 네. 자, 거기다 쓸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쓰죠. 근데 문제를 무조건 다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돼. 저는 그래요.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내용도 볼 수 있고요. 정확하게 풀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프로 그립니다. 선생님 항상 11시에 아침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그렇게 들고 와서 1시간 정도 미리 풀다가 수업 들어가셔도 되니까 들고 다니십시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제 호진쌤하고 집에 가면서도 아 이제 한 달 남았네 이 생각하면서 갔거든요. 자, 맞습니다. 자, 보면 왜 면적은 안 구하지? 면적도 구해야 돼. 다 써봐. 왜 안 구하지? 지금 여러분들은 배우는 입장이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찾고 반복해서 해보셔야 오류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시간 속도 그래프지 속력 그래프가 아닙니다. 속도 그래프와 속력 그래프의 차이는 방향을 표현할까 안 할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 그래프니까 운동 방향 표현합니다. 올라갈 때 속도를 플러스 속도라고 한다면 내려올 때 속도는 마이너스 속도니까 속도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함을 다 가져야 돼요. 그죠? 처음에 속도가 20에서 출발해서 속력이 일정하게 줄어들어 0 될 때까지 이 모습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로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죠. 속도가 0 될 때까지 몇 초 걸린다고요? 2초. 그럼 다시 원래대로 내려올 때 다시 몇 초 걸려요? 2초. 그래서 총 몇 초 걸리니? 4초 걸리는 거죠. 그럼 4초일 때 속력 얼마로 가야 돼요? 네. 공기 저항 없으면 같은 높이를 지나갈 때 빠르기는 무조건 같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공기 저항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도 빠르기는 얼마야? 빠르기 여기 얼마야? 20이죠. 됐어? 원래 그 높이로 왔으니까 빠르기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지점을 A라고 하고 이 지점을 B라고 하면 A와 B의 속력은 같다. 맞아 틀려? 맞지 새끼야. 속력 빠르기 정신 안 차려? A와 B의 속도 같다. 그게 틀린 거죠. 정신 차려. 아는 척 하지 말고 알아야 돼. 너네 물어는 빵점 맞아도 되고 마이너스 점수 나와도 되는데 과거 떨어지면 1년 동안 했던 거 허탈해. 정신 차려. 이거 20입니다. 20 마이너스 20. 됐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랬을 때요. 올라간 높이요. 여기에 있는 게 올라간 높이죠. 됐어? 네. 그래서 얘는 플러스 20이라고 나와요. 내려간 거리는 여기 있는 거리입니다. 이거 뭐라고 나옵니까? 마이너스 20으로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 방향이 어디서 바뀌었니?
자, 방향은요. 올라가는 방향 플러스, 내려가는 방향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속도 그래프에서 x절편. 여기가 방향 전환하는 포인트야. 인지하겠지? 됐죠? 방향 전환은 x절편에서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20m 올라갔다 20m 내려왔으니까 제자리에 온 거 맞아요. 라고 하죠. 그래서 0에서 4초까지 꼬맹아 구해. 평균 속력 얼마야? 평균 속도 얼마야? 그리고 0에서 4초까지 평균 가속도 얼마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력을 물어보면 속력은 이동거리로 구해요.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다는 얘기는요. 여기 있는 부호를 띄면 이동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4초라는 시간 동안에 40m 갔기 때문에 평균 속력 10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됐어? 평균 속도는요. 시간분의 변인데 변이는 방향이 있으니까 부호 넣고 계산하신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4초 동안의 변이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 0입니다. 자, 이때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크죠? 이유 얘기해. 방향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됐죠? 방향이 바뀌는 운동은 무조건 속력 값이 속도보다 큽니다.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평균 가속도 얼마야? 라고 하면요.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되죠? 나중 속도는 4초일 때 속도 2고요. 처음 속도는 0초일 때 속도 2겠죠? 됐어? 네. 자, 4초일 때 속도는 마이너스 20이고요. 0초일 때 속도는 플러스 20인데 이거 빼. 됐어? 이거 걸린 시간으로 나눠 라고 하는 가속도는 방향을 갖는 값이라서 속도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크기로만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요. 맞죠? 네.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0이죠. 근데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었죠. 얘는 무슨 가속도예요? 저 하나 물을게요. 얘 등가속도니? 등가속도야 아니야? 맞죠? 등가속도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동안 힘의 방향, 힘의 크기 바뀌었는지 보시면 되죠? 얘는 여기 쓸 때도 여기 쓸 때도 여기 쓸 때도 여기 쓸 때도 뭐 받습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아요. 힘의 방향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힘의 크기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가속도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가속도인지 아닌지는 운동하는 경로를 보는 게 아니에요. 힘의 방향과 크기 보는 겁니다. 납득하죠? 등가속도예요. 그리고 얘는요. 중력가속도를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속도는 중력가속도가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됐어? 그러면서 보세요.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얘 기울기 바뀐 적이 있니 없니? 없죠. 등가속도도 맞습니다. 알겠어? 자, 근데 이렇게 해서 갔다 오는데 4초 걸리는데 바닥은 6초 만에 닿았대. 무슨 말이야? 바닥에 6초 만에 닿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내가 건물 위에서 던져서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건물 높이만큼 더 내려온 거죠. 그래서 바닥에 닿을 때가 6초였어요. 그래서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되니? 아까 그 그래프 어떻게 바꾸면 되겠니? 건물 높이 어디니? 얼마니? 6초요. 6초일 때 속도 좀 찍죠? 얼마인지? 지금 자유낙하를 계속하고 있어요. 1초당 속도가 얼마씩 변해야 됩니까? 10씩. 그러니까 6초일 때 속도가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렸던 그림을 연장하면 이렇게 그려줘야 정상이고요. 이거 2초고요. 여기 4초고요. 여기 6초인데 그래서 6초일 때 속도가 무려 마이너스 40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4초일 때 속도는 마이너스 20이었어요. 자, 4초부터 6초까지 더간 이 거리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건물의 높이인 거죠. 그랬을 때 이 거리 구하는 방법은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반딩, 평균 속도 이용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죠? 됐어? 얘 평균 속도 얼마입니까? 마30입니다. 마30. 속도. 그쵸? 마이너스 30이야. 마이너스 30으로 2초 동안 간 거리가 얘 마이너스 60이죠. 마이너스 왜 붙었을까요? 뭡니까? 6초 동안에 얘가 무슨 짓을 하던 처음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으로가 변이 방향이죠. 이 방향이 처음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로 나타난 겁니다. 됐죠? 그래서 건물 높이 쓰라 그러면 물론 60이라고 쓰지만 변이는 마이너스 60입니다. 됐죠? 이렇게 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간거리 구하는 식이 이거라 그랬습니다. 이때 S의 정체는 이동거리일까 변일까? 저 아이. S를 구하면 이거 이동거리 나올까요? 변이 나올까요? 사실은 이동거리 나오려면 100 나와야 됩니다. 그쵸? 변이는 60 나와야 됩니다. 저 S 뭐 나온다고요? 변이 나옵니다. 우리가 등가속도에서 S 값은 이동거리가 아니고 변이였더라 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고 이동거리예요 라고 하면 병신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변이 구할 때 쓰는 공식이라서 방향이 달라지면 변이값만 나와. 이동거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알겠어? 그러니 이렇게 물체가 올라갔다 내려갈 때 건물 높이의 차이를 물어보면 그냥 저기다 넣는 게 더 빨라. 알겠어? 저기다 넣으면 막바로 변이 나와. 그리고 그 변이는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알지? 이런 느낌이야. 이런 거 계산할 때요. 꼬맹아 꼼꼼하게 해. 자, 내가 올라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중력과 속도 뭘로 집어넣어야 돼? 마주로 집어넣어야 돼. 그치? 그래야 제대로 된 값 나와. 알겠죠? 이런 것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했던 운동은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자유낙하, 하나는 연직상반, 하나는 연직운동, 또 하나가 뭘까요? 포물선입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여러분들이 배운 겁니다. 자, 포물선 운동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포물선 운동은요. 이렇게 건물 위에서 반쪽짜리 던져볼까요? 물체를 이렇게 던집니다. 20m 높이의 건물에서 A라고 하는 2kg짜리 공을요. 그래서 5의 빠르기로 던진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요. 수평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갑자기 속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옆으로 가면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진다. 맞습니까? 돼요? 자, 그랬을 때 얘가 떨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다중성광 사진이 띠디디디 찍었더니 맨 처음에 여기 있던 공이 0.1초 후에 여기 있어. 0.1초 후에 또 여기 있고 0.1초 후에 또 여기 있고 그리고 바닥으로 내려왔어. 뭐 이런 느낌이야. 됐죠? 그랬을 때요. 이 공은 옆으로도 가면서 아래로도 내려가는 수평과 수직의 운동을 동시에 합니다. 납득합니까? 그랬을 때 수평 방향만 보면 얘는 어떤 운동을 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맨 처음에 여기 있던 아이가 0.1초 후에 여기고 또 0.1초 후에 여기고 또 0.1초 후에 여기입니다. 같은 시간 간격으로 간거리가 어떻습니까? 일정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을 하는 아이의 수평 방향의 운동은 무슨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됐어? 등속 직선 운동 하고 있잖아요? 됐죠? 왜 그럴까요? 등속 운동을 하는 이유. 힘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던지고 나서 내 손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쵸?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등속도 운동하는 게 맞습니다. 그쵸? 자, 그런가 하면 수직 방향의 운동을 보시면요. 수직 방향으로는 맨 처음에 위치가 여기였다가요. 0.1초 후에 여기였다가요. 0.1초 후에 여기였다가요. 0.1초 후에 여기 이렇게 됩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아래로 내려갈 때 속력은 점점 뭐 해주고 있니? 빨라지고 있어요. 그건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쵸? 무슨 힘 받습니까? 중력 밖에 작용하지 않아요. 그쵸? 중력만 받고 낙하하는 운동을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물선을 그릴 때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자유낙하 하는데 20m 떨어져. 몇 초 걸릴까요?
2초. 네, 2초예요. 우리가 외우지 않은 높이가 나와도 높이가 나오면 걸리는 시간 계산할 수 있다. 아까 h는 뭐였습니까? 2분의 1 gt제곱. 맞습니까? 그러니까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루트 뭐였다고요? g분의 2h였다고요. 그래서 그거에다 집어넣어도 2초 걸리네? 이게 나올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2초 동안에 얘는 바닥에 떨어질 거야. 근데 떨어지면서 2초 동안 옆으로 날아갈 거야. 무슨 운동으로? 등속 운동. 1초에 얼마 가는 빠르기? 5 가는 빠르기. 그러면 2초 후에 건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지고 낙하할까? 10m. 네. 수평으로 등속도로 날아가고 있어요.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러니까 수평으로 가는 거리는요. 수평 속도에다가 걸린 낙하 시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5 곱하기 2 하시면 아 건물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 착지하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건물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 착지하기 직전 속도 얼마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지하기 직전의 속도는요. 수평 속도 같죠? 얼마요? 5요. 수직 속도 같죠? 얼마요? 20이요. 2초 걸렸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 속도는 이거 합성한 이 방향 속도인 거 맞습니까? 네, 얼마입니까? 루트 17. 루트 얼마? 5를 425죠. 됐어? 이거 100이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루트 425의 빠르기로 이 방향으로 떨어져. 현수야 이거 알겠어? 괜찮아? 오케이. 되겠습니까? 이 방향으로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새끼 정말 아래로 자유낙하하는 거 맞는지 증명해 주세요. 그건 얘를 옆으로 던질 동안 그 위치에서 어떤 아이를 그냥 아래로도 자유낙하 시켜보는 거야. 그래서 그랬을 때요. A가 먼저 바닥에 닿을까? B가 먼저 바닥에 닿을까? 동시입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거 똑같으니까. 되겠습니까?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B의 수직 방향 속도는 자유낙하하는 속도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A의 속도가 빠를까요? 바닥에 닿기 직전. A의 속도가 클까요? B의 속도가 클까요? B의 속도가 훨씬 크죠. 왜? A는 아래 방향으로 얼마만 가죠? 20만 가죠. 근데 얘는 아래 방향 20에 수평 방향 5까지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됐죠? 자, 근데 내가 포물선 운동은 원래 제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물체를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져 몇 도? 수평면으로부터 30도 각도로 얼마로 던질 거야? 20의 빠르기로 던질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내가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지면 얘는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운동을 할 거고요. 공기 저항이 없으면 최고점을 기준으로 완벽한 대칭 운동을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움직일 때도 아까 포물선 운동 그대로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수평으로는 내가 던지고 나서 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계속 무슨 운동으로 날아갈 거야? 등속도로. 그럼 얼마의 빠르기로? 라고 하죠. 그러면 얘를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로 나눴을 때 평행사변을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이잖아. 그쵸? 자, 그러면 여기가 90도니까 이거 직각삼각형이다 생각해서 피타로 계산하는 거 알지? 그러면 수평 방향 이 속도는 얼마니? 이 속도가 V니까 수평 방향 속도는 V 뭘로 계산해? 코사인 세타로 계산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20 곱하기 코사인 30은 얼마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10루트 3의 빠르기로 수평으로 날아갈 거야. 이런 뜻이야. 이거 해결했어? 현수 안 되면 빨리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수직 속도는 이 크기예요. 이게. 맞죠? 자, 이 크기 구하는 방법은 수직 방향 속도는 V 사인 세타로 계산하면 돼요.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직 속도는 20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수직으로는 10의 빠르기로 던져 올린 것과 같은 효과네요.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날아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날아갈 건데 이때 얘가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얼마라고요? 수평 방향 속도 얼마라고요? 언제나 어디나 모든 지점에 10루트 3이라는 수평 방향의 속도를 가지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됐어? 올라가면서 점점 뭐 할까요? 감소. 줄겠죠? 왜? 수직 방향으로 힘 받죠? 무슨 힘 받아요? 근데 그게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1초당 얼마씩 줄겠어요? 근데 내가 10으로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몇 초 만에 속도가 0 될까요? 1초. 네, 그게 최고점에 도착한 시간이에요. 수직 속도가 0 될 때까지밖에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오면서 수직 속도는 19, 87, 65, 43, 2, 1, 0 됐어? 더 이상 못 올라가. 그래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최고점에서의 속도는 얼마나? 10루트 3 수평 속도만 있습니다. 속도 0 아닙니다. 알겠어?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서 0, 1, 2, 3, 4, 5, 6, 7, 8, 9, 10 될 때까지 내려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몇 초? 올라갈 때 몇 초 걸려? 1초.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요. 수직 속도가 0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직 속도가 결정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요. 수직 속도를 중력과 속도로 나누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나오겠지요. 아가들아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수직 속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V 사인 세타고요. 그게 G로 나눈 만큼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야.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은 이거의 2배고. 맞죠? 네. 그래서 이 시간의 2배를 하면 G분의 2V 사인 세타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 걸리는 총 시간이야. 그게 2초야. 그렇죠? 그럼 결국은 얘는 2초 동안 옆으로 등속도로 간대. 그럼 옆으로 간 거리 얼마야? 20.4. 그러니까요. 네, 얘 2초 걸리고 수평 속도가 10루트 3이니까 얼마 동안 갔어? 네, 2초 동안 10루트 3으로 갔으니까 간 거리 얼마야? 네, 라고 하는 수평 속도에다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 2배 하시면 옆으로 간 거리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 옆으로 간 거리가 20루트 3입니다. 괜찮아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1초 동안 올라가요. 올라간 최고점의 높이 얼마입니까? 1초 동안 올라갔다는 얘기는 1초 동안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이 새끼야. 1초 동안 낙하할 때 1초 동안 낙하거리 얼마냐? 아까 외우라 그랬지? 얼마야? 5m 삼각형이잖아. 속도 일정하게 빨라지잖아. 자유낙하 1초 동안. 맞아? 이런 느낌이지? 됐어. 자, 근데 내가 요거를 예쁘게 공식으로 써볼까요? 수평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이거였고요.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 이거였고요. 이거 두 개를 계산하면 옆으로 간 총간거리 나옵니다. 총간거리는요. V 코사인 세타에다가 곱하기 G분의 2V 코사인 세타인걸요. 2V 사인 세타인걸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시면 G분의 V 제곱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근데 요거를 줄여서 쓸 수 있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줄이면 뭐가 될까?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와 같은 게 있어. 꼬맹아,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뭘로 바꾸면 되니? 이건 얘로 바꾸면 되지? 맞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잖아요. 그럼 꼬맹아,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뭘로 바꾸면 되는 줄 알아? 이거 사인 2세타랑 똑같아. 특수각 집어넣고 확인해봐. 그리고 이제 저거 외워.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야. 납득해?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꿔드립니다. G분의 V 제곱 사인 2세타가 옆으로 간 최고거리예요. 그래서 네, 수평으로 날아가는 거리를 여러분들 한 번에 수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더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이더라. 됐죠? 네, G분의 V 제곱 사인 2세타가
그렇죠? 그럼 나는요 공을 던질 건데요. V의 속도를 던질 거예요. 한 번은 각도를 30도가 되게, 한 번은 45도가 되게, 60도가 되게, 90도가 되게 막 이렇게 던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날아가다 떨어집니다. 날아가다가 떨어지고 날아가다가 떨어지고 날아가다가 떨어지고 뭐 이진을 합니다. 됐죠? 그랬을 때 몇 도로 던져야? 속도는 똑같습니다. 속도는 똑같고 각도만 달라요. 몇 도로 던질 때 옆으로 제일 멀리 갈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던졌을 때 제일 멀리 가는 R값이 최대가 되는 값이 몇 도야? 이거 물어봐. 각도. 됐죠? 그러면 이걸 최대로 크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던지는 속도는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건 일정해. 던지는 곳의 가속도도 일정해. 그렇다면 간거리를 결정하는 건 사인 2세타 값이야. 사인은 몇 도일 때 최대야? 그럼 90도 만들려면 세타는 몇 도여야 돼? 45도여야 되지? 그러니까 45도로 던졌을 때 가장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농구할 때 자유투 던질 때 45도로 던져. 그러면 3점짜리 위치에서도 골대까지 갈 수 있어. 이런 얘기야. 이해해? 자, 근데 더 황당한 거 있어. 각도가 다른데요. 자, 각도가 작을 때 여기 착지했어. 근데 각도가 커도 같은 위치에 착지하는 각도가 다른 두 아이가 있어. 됐어. R값이 똑같은 각도를 갖는 아이가 있어. 몇 도와 몇 도가 그럴까? 코사인 30이랑 60이랑. 자, 그래서 요 각도하고요.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하면요. 알파와 베타의 합이 90도가 되는 모든 막에서 착지 지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30도로 던졌을 때 낙하한 거리나 60도로 던졌을 때 낙하한 거리 위치 정확하게 같아. 공기저항 없으면. 그래서 15도로 던졌을 때와 75도로 던졌을 때 낙하 거리, 낙하 위치 정확하게 같아. 이해하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사인 30도에 2배 하면 60이거든요. 사인 60에 2배 하면 120이고요. 그 120이 사인 30이랑 같은 값이에요. 알겠어? 이런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더한 값이 90도가 되는 모든 각도는 낙하 지점이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이런 모습이야. 자, 이게 포물선의 전체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문제를 풀었어야 되냐면요. 하이탑을 피시면 현수야 이해돼? 저번 주에 못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쭉 정리해 준 거야. 자, 그래서 보시면요. 아가들아, 66, 67을 혹시 못 푼 사람이 있을까? 66, 67. 그거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어? 66, 67에 어디까지 풀렸어? 풀린 때까지 채점해봐. 여기 아니야? 66, 67. 페이지요. 네. 저희 여기 안내는 얘네들 문서 배운 애들. 알아요, 그거는. 자, 우리 요번에 이거 푸는 거 숙제로 안내드렸어요? 자, 66, 67에서요. 선생님 하고요. 꼬맹아. 자, 어떤 거 해볼 거냐면 선생님하고 기본적으로요. 일단은 1, 2, 3, 4번을 할까요? 그죠? 네, 1, 2, 3, 4번 풀고 계셔 보시고요. 너도 빠져있는 문제 풀고 채점하죠? 1, 2, 3, 4, 1, 2, 3, 4 하죠?
3차원이야. 네. 3차원도 등가속도이면 상관이 없죠. 근데 그거는 그 X축, Y축, Z축 따르고 해서 합성하시는 게 더 빨라요. 자, 어디에서 봤어? 애들은 애들대로 풀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죠. 이렇게 다 틀릴 수밖에 없는. 네, 옛날 분들. 그럼 지금 다시 풀어야죠. 그렇죠? 자, 궁금한 건 뭐였어요? 궁금한 건 뭐예요? 약간 여기서 공식 써도 되는지 궁금해요. 자, 공식을 쓸 때요. 얘는 등가속도는 등가속도 구간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경사면에서는 이 방향으로 힘적용해요. 경사면과 나라는 방향. 그러면 이것만 등가속도고 이거는 수평 방향 등속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경사면과 나라는 이 방향으로 힘적으니까 이렇게 품을 쏘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건물 위에서 던진 거랑 똑같아. 이렇게 떨어져. 단지 가속도가 g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면이 있으면 여기 물체 있으면요. 얘가 아래로 내려가는 게 mg 사인 세타인 거죠. 그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이니까 경사면에서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예요. g가 아니고. 그걸로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럼 해볼게요. 오른쪽에다 세타로서 이렇게 됩니다. V제를 속력으로 빌었습니다. 그럼 이 방향으로 속도가 힘을 안 받으니까 등속도고요. 이 방향으로 자유낙한데 가속도가 G사인 세타로 네, 자유낙한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폼을 쏘는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되죠? 자, 요게 45도랍니다. 그러면 수평으로 간 거리와 수직으로 간 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쵸? 1대1대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됩니다. 이때 가속도 이거는 납득하는 거죠. 가속도는 이 방향만 있으니까 그 가속도가 다예요. 자, O에서 P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시간은요 뭐야? 걸린 시간은 이거죠. O에서 P까지 이동하는 걸린 시간은 T인데 이 T를 다른 형태로 표현해봐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요 거리가 V0T. 그래서 요 거리도 얼마? V0T죠. 근데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낙하거리 어떻게 구한다고요? 2분의 1 GT제곱이죠. 그러니까요, 됐죠? 얘는 2분의 1 G 사인 세타. 그래서 T라고요. 됐니? 근데 이 거리가 이 거리랑 같은 거 아시죠? 네, V0T. 맞아? 네. 응? 자, 이렇게 하면 T가 씌워지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죠? 제곱이죠. 2분의 1 AT 제곱. 네,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T는 뭡니까? T는 G 사인 세타 분의 2V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목소 틀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안 해도 사실은 풀려요. 뭐냐면 이거 45도죠. 그러면 45도라는 건 얘 수평 속도하고 수직 속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1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속도가 V0면 여기 속도도 V0죠. 그러면 속도가 처음에 0이었다가 V0까지 낙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가속도가 뭐예요? V사인 세타. 그러면 이거 속도 증가량 At라 그러죠? 네, G 사인 세타 T가 V0예요. 맞죠? 그러니까 T는
다음에요. 5에서 P까지 변이의 크기는 5에서 P까지 변이의 크기는요. 1대 1대 루트이니까 이 길이의 루트 2배죠. 그러면 이 길이는 V0 T고요. 이거는 루트 2 V0 T죠. 요 거리가 V0 T면 이 거리는 루트 2 V0 T라고 됐어? 네. 그래서 이 변이는 루트 2 V0 T인데요. 여기서 T를 아까 요걸로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루트 2 V0에다가 G 사인 세타에다가 2 V0 이렇게 한다. 맞죠? 그럼 다시 해봐. 이 분 있다가 네 문제 설명할게요. 네가 푼 방법하고 내가 푼 방법 뭐가 똑같고 뭐가 다른지 보시고 혹시 놓친 게 있으면 정확하게 잘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들을 풀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패턴으로 바꿔서 보는 게 가장 편안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 보시면요. 물체를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좌표를 찢어 놓고요. 수직 방향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3의 빠르기로 Y축 방향으로 됐죠? 근데 얘가 가는 동안 Y축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게 없는데 그럼 Y축 방향으로 무슨 운동한다는 얘기야? 등속도 운동한다는 거야. 됐죠? 대신에 X축 방향으로만 힘 작용해요. 그러면 얘는 수평으로는 이 방향으로는 등속도로 가지만 오른쪽으로 힘 작용하니까 오른쪽으로는 속도가 점점 생기면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은 무슨 운동합니까? 이렇게 하겠죠. 맞아요? 자, 그걸 우리가 배운 대로 할게요. 이 책을 엮으면 이걸 이렇게 90도로 회전시키시면 회전해. 90도로 보시면 이 문제를 보시라고요. 90도 돌려서. 그럼 무슨 말이야?
이 공을 뭐야? 옆으로 얼마로 던진 거니? 3의 빠르기로 던졌고 아래쪽을 못 받는 거야? 중력. 그래서 무슨 운동하는 거야? 포물선 운동하는 그 문제를 그대로 만들어낸 거야. 그걸 방향만 90도 틀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어? 그 그림이야 그냥.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그림이다. 여기는 이거를 Y축으로 본 거다. 이거를 X축으로 본 거다. 됐냐? 이 느낌이야. 그죠? 그걸로 보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2초가 지나고 나서 이물체가 여기에 왔대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2초가 지나고 나서 여기에 왔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얘는 이 방향으로 간 거리가 얼마랍니까? 힘 받는 방향이 이거죠. 힘 받는 방향으로 간 거리가 얼마랍니까? 이거 8m 떨어졌어? 뭐 이런 얘기죠. 2초 동안에. 이런 얘기야. 됐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힘 받는 방향으로 8m 위치에 여기 왔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는 일정한 힘을 받으니까 이 방향으로 무슨 운동하니? 등가속도 운동이. 그래서 이쪽으로는 힘을 안 받으니까 무슨 운동하니? 등속도 운동이야. 그러니까 여기 와도 이 방향으로 속도는 여전히 얼마 있어야 돼? 3 있어야 돼. 맞아. 그럼 고백아 생각해봐. 등속도로 2초 동안 갔대. 그럼 얘 올라간 높이가 얼마일까? 6m죠. 됐죠? 그래서 여기 위치는 6입니다. 됐어? 이좌표의 어떤 됐죠? 그래서 저 Y축 방향으로 등속도니까 의미가 없고요. X축 방향으로 등가속도인데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요. X축 방향은 힘 받으니까 점점 속도가 빨라져. 2초가 됐을 때 몇 미터 같다고요? 8m간 빠르기야. 이런 뜻이잖아요. 맞죠? 네, 그랬을 때 우리 간거리는 평균 속도로 구하면 돼. 여기 속도 모르니까 이 속도의 절반. 됐어? 네, 거기에다가 2를 곱하면 8 돼야 돼. 그럼 평균 속도 얼마니까? 4니까. 맞니? 여기 속도 얼마야? 8이래. 그러니까 여기에 왔을 때 이 방향으로 속도가 8 됐네. 이런 얘기죠. 납득해? 이거 되겠어? 자, X축 방향으로 힘 받아요. X축 방향으로 점점 빨라져요. 그쵸? 그러니까 속도가 0이어서 점점 빨라지는 자연한과 같은 모양이야. 맞죠? 근데 4초 동안에 얼마 왔대요? 8m라는 거리 왔대요. 그쵸? 그러면 간거리는요?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된다 그랬죠? 자, 여기 속도를 V라고 잡으면 평균 속도는 2분의 V예요. 2분의 V에다가 걸린 시간 2를 곱하면 8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2초일 때 속도가 8이다. 납득합니까? 이런 얘기야. 되겠지? 자꾸 써봐야 돼. 써봐야 돼. 자, 그래서 저기에 왔을 때 우리는 Y축 방향으로 속력이 3이고 X축 방향으로 속력이 8이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볼게요. 2초일 때 Y축 방향으로 몇 미터 가니? Y축 방향은 등속도니까 6m 갔어요. 납득합니까? 오케이. 두 번째, 이물체의 가속도는요? 라고 했는데 얘는 Y축과 X축이 있는데 가속도는 어느 축에 있어? 가속도는 힘 받는 방향에만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만 가속도 구해볼까요? 2분의 8 얼마입니까? 4죠. X축 방향으로만 가속도가 4 있어요. Y축 방향으로는 없어요. 그럼 그 방향 가속도가 전체 가속도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4입니다. X축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2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자, 2초일 순간에 이 물체의 속도는요. X축 방향으로 8이고 Y축 방향으로 3이니까 속도는 벡터 합성해서 이 방향의 속도 가져요. 얼마예요? 루트 73이죠. 됐어? 그렇게 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2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플러스 X축이 이루는 이 각도 탄젠트 세타가 요거 얼마예요? 라고 하죠. 요거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죠. 되겠어? 밑변이 얼마요? 8. 됐어? 네. 자, 높이가 얼마요? 3.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얼마입니까?
8분의 탄젠트 세타는 8분의 거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8분의 얼마입니까? 속력으로 가도 되는 거죠. 8분의 얼마입니까? 3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죠. 그죠? 이렇게 가네요. 혹시 납득이 안 되는 거 있는지 보시고 항상 힘 받는 방향으로만 속도가 변하는 운동해. 근데 쟤는 힘이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X축으로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똑같습니다. 근데 꼬매가 잘 봐. 가그림은 무슨 그래프를 그렸어? 가그림은 뭐야? 시간거리 그래프지. 자, 시간에 따라 거리가 일정하게 늘어나는 가는 무슨 운동하고 있어? 네, 가는 등속도 운동하고 있어요. 등속도 운동한다는 얘기는 힘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운동이죠. 힘을 받지 않아 가속도도 없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얘는 속도가 얼마예요? 1입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는 속도가 1이 등속도 운동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나그림은 Y축 방향의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알겠어요? 네,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그렇죠.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얘는 힘을 받았을 거예요. 가속도도 있잖아요. 가속도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얘는 가속도를 1 갖는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프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가속도 방향은요? 가속도 방향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 X축은 가속도 있어 없어? 없어요. Y축은요? 있죠. 그러니까 가속도 방향은 Y축 방향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요. 가속도는 Y축밖에 없으니까 Y축의 가속도 크기가 전체 가속도 크기예요. 맞죠?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초일 때 물체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X축 방향으로는 3초가 돼도 X축 방향 속도 얼마? 1. 맞죠? Y축 방향의 속도는요. 1초에 1씩 빨라지니까 3초 후의 속도 얼마입니까? 3. 맞아? 그러면 이거 벡터 합성하시면 이 방향으로 돼서 속도 얼마 됩니까? 루트 10 이런 거요. 되겠죠?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자, 3번에 A공과 B공을 던진 속도가 어떤지 봐. 어때? 같아요. 그래서 네, 하나의 문제에서 같은 문자로 표현되어 있다면 같은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A라는 공은요 30도의 각도로 V라는 빠르기로 던졌어요 이 뜻입니다. 근데 B라고 하는 공은요 조금 더 각도가 크게 60도의 각도로 던졌지만 속도는 똑같이 V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눈치챘어요? 속력은 같고 각도가 보이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얼마입니까? 90도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날아가서요. 착지한 높이, 착지한 거리는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래서 얘는 옆으로 간 거리는 둘 다 똑같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두 공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 중에서 같은 값을 갖는 거 빨리 찾으셔야죠. 수평으로 간 거리는 같습니다. 일단 그거 찍어놓고 가야죠. 자, 그 다음에 기억. 가속도가 같냐? 이거예요. 자, 포물선으로 던집니다. 얘는 무슨 가속도 운동합니까? 얘는 무슨 운동합니까? 등가속도죠. 됐어. 가속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력. 그러니까 가속도가 뭐겠습니까? 중력 가속도. 됐어요. 얘네들은 모두 다 중력 가속도를 갖고 있어서 가속도의 크기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요. 자, 여기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은 뭐랑 같다 그랬어? 던지는 순간의 속력이랑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다 똑같이 모을 거야? V일 거야. 그쵸? 이런 얘기잖아요. 하율. 그 눈빛의 의미를 얘기해. 이거 왜 놓치면 돼? 이거를 힘을 지랄. 합성해갖고 되겠어? 같은 높이에서의 빠르기는 같습니다. 속력이라고 물어봤지 속도라고 안 물어봤으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수평면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요. 아까요.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요. 수직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죠. 얘 수직 속도 얼마입니까? 네, 2분의 루트 3v죠. 얘는 수직 속도 얼마입니까? 2분의 1v죠. 그 수직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중력과 속도로 나누시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죠. 그쵸? 그러니까 보면은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수직 속도가 결정해. 어차피 중력과 속도는 똑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수직 속도가 똑같아야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네 봐요.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 같을까요? 달라요. 그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수평면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 달라요 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값을 갖는 건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납득하겠어? 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어디까지 풀었니? 김현수 몇 번까지 풀었어? 4회. 4회 다 풀었어? 네. 수빈 어디까지 풀었어? 2번. 하율이는? 3번. 4회 3번. 자, 그러면 볼게요. 시간학교 4풀수 있어요. 네, 보시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요. 반쪽 포물선으로 건물 위에서 던지겠다는 얘기예요. 반쪽 포물선으로 건물 위에서 던지니까요. 건물의 높이는 h이고요. 거기에서 15의 빠르기로 던집니다. 그럼 얘는 15의 속력으로 날아가는 등속운동합니다. 수평으로는. 근데 얘가 착지한 거리가 얼마라고 써져 있습니까? 30m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수평 속도 주고 수평 거리 주면 그래서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주는 거예요. 몇 초 걸렸다는 얘기예요? 2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바닥에 닿을 때까지 2초 걸리는 수직 방향으로 무슨 운동할 거야? 그 중에서 뭐? 자유낙하. 맞죠? 그럼 우리 외웠죠? 2초 동안 떨어지면 건물 높이 얼마야? 20. 얘는 2초 동안에 자유낙하한다는 얘기예요. 수직 방향으로.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물체가 수평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2초인 거 납득했고요. 건물 높이는 2초 동안 자유낙하한 거리니까 20m인 것도 알겠고요. 자, 물체를 던진 후에 0.5초 동안 속도 변화량은 얼마이겠습니까? 자, 보면 속도는요. X축이 변했니? Y축이 변했니? Y축만 바뀌었어요. X축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 Y축의 속도 변화량만 보시면 돼요. 됐죠? 네. 그럼 Y축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유낙하니까 이렇게 됐을 거예요. 됐죠? 0.5초 동안 그랬으니까 0.5초일 때 속도 얼마겠어요? 수직 속도? 5죠.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은 0에서 5 됐으니까 5죠. 그 얘기입니다. 속도 변화량은요. X축의 속도 변화량, Y축의 속도 변화량 합성하면 되는데 얘는 X축의 속도 변화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볼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0.5초 후에도 X축의 속도가 여전히 15m 등속입니다. Y축만 속도가 0이었다가 얼마 되는 거냐면 5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Y축만 있으니까 그냥 Y축의 속도 변화량이 전체 속도 변화량이라고. 태경, 납득이 안 되는 거. 된 것 같아요. 됐어. 가속도도요. 얘는 X축으로 가속도 있어 없어? 없어요. Y축으로 가속도 얼마예요? 중력 가속도죠. 그러면 얘 전체 가속도 얼마라고 그러니? 그냥 중력 가속도예요. 됐어?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얘기야. 자, 변화가 없는 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변화 있는 쪽만 보면 된다는 거야. 네, 그런 얘기죠. 문제는 4번이에요. 별표. 자, 그럼 던진 위치를 원점으로 할 때 던진 위치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좌표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를 원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원점으로부터 X축으로는 X만큼 떨어지고 Y축으로는 Y만큼 떨어진 이 위치에 왔어요. X, Y 요만큼이 Y입니다. 되겠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Y라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요. 이 P점을 지나는 순간의 순간속도 얼마인지 보세요. 자, 그러면 이 P점에서의 순간속도 이 방향이겠죠? 얼마게? 이겁니다. 그럼 P지점에서의 X축 속도와 P지점에서의 Y축 속도 구해서 합성.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요. 지금 확대해서 그리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 P지점의 속도는요. 순간 속도는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 구해서 합성하면 돼. 됐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속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합성할 거니까 V는 루트 X축 방향의 속도의 제곱에다가 Y축 방향의 속도의 제곱 이렇게 하면 P지점을 지나는 순간속도 맞아? 이거야. 그치? X축 방향 속도 얼마게? 15. 15. 그러니까 얘는 15의 제곱 이것까지는 됐어. 됐어?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 속도가 문제야. 됐죠? 얘를 떨어지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그쵸?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리냐? 빨리 봐. 몇 초 걸렸어? 안 나왔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식이 있었잖아요, 이 새끼들. 아, 나 이 띠벅이들이 진짜 시간이 안 나왔을 때는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거 쓰란 얘기야. 이게 힌트야. 이거 써. 그죠? 수직 방향으로요.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 얼마니? 0이야. 그러니까요. Y축 방향의 속도는요. 그죠? Y축 방향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고요. Y축 방향 낙하한 거리는 Y잖아요. 이게 Y축 방향 속도잖아요. Y축 방향 속도의 제곱, Y축 방향 속도의 제곱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GY예요. 거기서 중력 가속도 얼마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20Y로 쓰면 되죠. 이게 답이라고. 맞아. 시간이 안 나왔으면 시간 없는 식으로 써요. 저거야. 그죠? P점의 순간 속도는 P점에 왔을 때 X축 방향의 속도와 P점에 왔을 때 Y축 방향의 속도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값을 이렇게 씌우면 돼. 근데 X축 방향 속도는 안 바뀌니까 15의 제곱 맞아. Y축 방향의 속도는 시간을 모르니까 우리는 Y축 방향의 속도는 가속도와 낙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해. 알겠어? 이렇게 된다. 괜찮아? 괜찮아? 애들이 맨날 이걸 그냥 봐요. 네. 되겠죠? 3분 준다. 내가 4문제 풀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풀었는지 확인해. 3분 줄게요. 그리고 다 한 사람들은 그 옆에 5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만약에 다 푼 사람들은 넘겨서 쭉쭉 자기 속도로 가시면 되고요.
화장실 갔다 올 사람들만 갔다 오시고 우리는 계속 풀다가 30분에 6문제 설명합니다.